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조 정의를 세우다 라는 주제입니다. 조조는 20살 때에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임지로서 낙양 북보위라는 직위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도 서울의 당시의 수도였던 낙양의 북문을 지키는 그런 지위입니다. 낙양 북부위에 취임하자 성문을 다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문 주변에다가 5가지 색깔로 된 봉을 비치하였습니다. 그걸 오색봉이라고 부르는데, 그 5가지 색깔로 된 봉을 10개 정도씩 좌우로 배치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봉으로 처단하였습니다. 당시 10명의 환관들이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을 십상시라고 합니다. 그 10명의 환관이라는 뜻이죠. 10명의 그 권세 있는 환관들이라는 뜻이고, 그 당시 황제는 환관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환관들의 권세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믿고 그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었던 건석의 숙부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 당시 그 통행금지 시간이 지난 성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조조는 건석의 숙부가 자신의 조카가 건석이라는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오색봉으로 쳐서 건석의 숙부를 처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숙부가 곤봉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시 환관들 사이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조 같은 경우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조등입니다. 그는 환관들의 거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십상시가 그를 통해서 다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조등이라는 인물은 십상시들로 말하면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조조를 어쩌지 못하고 나중에 조조를 자천을 시킵니다. 조조 같은 경우에 자신의 할아버지의 수족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환관들을 그렇게 처단하였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조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하였습니다. 그가 장수와의 싸움을 앞두고 행군 중에 보리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부하들에게 보리밭을 망치지 말아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조가 탔던 말이 날뛰면서 보리밭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군법을 맡은 장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는 최고 사령관은 군법에 따라서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스스로를 처형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하면서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것을 보고 병사들은 군법의 죄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일반인들은 법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엄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조조가 삼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와 가장 많은 세력을 가졌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